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FOMC 회의 전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랠리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주었는데 우리 증시는 어떠냐고요? 그냥 뭐 조용합니다. 마치 금요일장 보는 듯한 어제도 약간 금요일 같았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만이 다음 주 옵션 만기도 대기가 돼 있는데 1.5% 급등하면서 6거래일 만에 주가 150만 원을 챙긴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개장가가 570 라인이었습니다. 570에 터치하자마자 개인들의 매수가 코스닥에 나홀로 집중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해법을 준비했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 화면으로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1950선 중반, 코스닥은 하락 전환된 채 그대로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 투자에 계시는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 듯 하지만 끝까지 사지 않는 외국인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570선 보고 개인들이 코스닥에 좀 흥분해서 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4월 들어서요.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560선을 돌파했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추격 매수를 하면은 항상 급락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 좀 조심해야 된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어쨌든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수급이 계속 살아있으면은 결국엔 570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600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에 아침부터 200억을 사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오후 들어서 또 반전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개인들이 아침에 고가에 사고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물에 물량을 결국에 털리고 다시 주주들이 잡는 그런 모습을 사실 최근에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사실 노동절의 날로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본, 일본은 천황데이, 이런 쇼와데이도 지금 있고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휴무, 즉 세계적인 증시가 노동절의 날 그리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쉬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회의가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연준의 회의, ECB의 회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4월 말인데요. 기관들이 지난주부터 인도드레싱 물량을 좀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또다시 적극적으로 들어오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753억 사는데요. 투신권의 매수가 돋보입니다. 400억을 넘게 사고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신권 믿을만한 존재인가? 지수를 올릴 때 투신권이 들어오면 찜찜한 국면이 있고 항상 그것들을 하락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투신 그들의 모습이었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사실 지금 오늘 15포인트나 코스피는 상승하지만 수급 자체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내를 좀 말씀드리죠. 외국인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사지 않습니다. 오늘도 300억 던지고 있고요. 다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100억 정도 전체 시장에서 300억을 팔고 있죠. 자꾸 우리가 살 거라고 기대를 갖나 본데 아직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외국인을 통해서 좀 말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인도드레싱 피날레를 결국에는 월말 그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는 건 결국 기간 쪽 특히 투신이거든요. 그런 쪽에 기간 물량의 집행이 지난주 후반부터 집행이 되면서 그래도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을 지켜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못 드린 오늘 옵션 테이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
이따 투자 전략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도 결국에 상방 쪽은 크게 안 보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여쭤보셨을 때 그 코스피 상단은 어느 정도 보느냐 1955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회복을 못했던 걸 오늘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사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어떤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옵션 쪽 상황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서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수급에서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요 어제부터 코스닥 사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역시 아침부터 들러붙는데요. 600선에 대한 결국엔 기대감이 개인들의 또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코스닥 오늘 역시 만만치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추격 매수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꺼려야 할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인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스피 기준 단기 반등 1차 목표치까지는 어느 정도 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내일 쉬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과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옵션 만기 관련한 테이블 설명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옵션이라는 투자는요 매수라는 게 있고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즉 매도는 매수라는 건 네이키드죠. 즉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을 현물을 사서 보유하는 전략이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옵션은 월마다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기 때문에 결국엔 프리미엄 시간 가치가 만약에 어제 30만 원에 산 옵션이 오늘 지수가 변동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면 그게 30만 원짜리가 결국 가격 하락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어떤 상승도 하락도 크지 않은 박스 지수인 어떤 뭐 1920선에서 뭐 1900 오늘 60선이다 이렇게 4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 일주일을 하면요 옵션의 프리미엄 시간 가치는 상당히 까이게 돼 있습니다. 즉 그 시간 가치를 먹는 게 주 메이저들의 기본적인 옵션 전략입니다. 즉 매도를 해야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옵션은 매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 200이 254.89입니다. 지금 255 라인이 회복이 안 됐는데요. 255 콜이요. 오늘 미결이 1000계약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풋은 3000계약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풋이 미결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풋 쪽으로 매도를 많이 깐다는 겁니다. 즉 하방 쪽은 지금 상당히 제한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매도를 많이 까는 게 결국에는 그쪽으로 지수를 안 보내고요. 그 반대쪽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종가 부분에요. 콜 이제 내가죠. 내가 기준은 거의 다 미결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외가 기준 즉 지수 위에 뭐 2000선 위에를 보면 미결이 그래도 늘어나는 모습. 근데 오늘은요 255 콜부터 260 한 2000선에서 1960 코스피 지수를 한산을 하면은 미결이 1000개에서 30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누적을 봐야 되는데요. 누적을 보면은 260 즉 코스피 2000선에 대한 미결이 38,000개 거의 4만 개가 있거든요. 즉 다음 주 목요일 만기 때는요. 만기 때까지는 2000선을 바라보기엔 힘들다는 겁니다. 4만 개 정도 누적 매도 미결이 거의 쌓였다는 거거든요. 매수 미결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메이저들은. 그래서 결국엔 청산하지 않는 것이 미결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 테이블을 봐서는 지금 오늘 풋에 대한 미결이 상당 부분 250 밑에 즉 1920 밑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옵션 만기일까지 1920에서 한 높게는 1960에서 한 오버슈팅하면 1970, 즉 한 위아래로 50포인트를 지금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옵션 테이블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그 변수가요. 즉 빅 이벤트죠. 해외에 대한 어떤 연준의 어떤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ECB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그래서 환율 흐름이 상당히 변동폭이 나오고요. 뭐 달러 약세가 나와서 한국 시장이 워낙 강세가 돼서 주식 시장이 강세가 되고 이런 어떤 변수가 나오면 그 미결을 손절을 봐가면서까지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1년 12번의 옵션 그 시세 중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크지 않다고 본다면은 결국엔 지수는 이번에 옵션 만기일까지의 상단은 거의 다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지수가 256이고요. 코스피 200, 254.77입니다. 코스피 200, 좀 전에 말씀드린 미결상으로 봤을 땐
많이 올라야 한 257 정도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는 한 1970포인트, 아까 오버슈팅을 하면은 여기서 한 13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즉 100% 신뢰성은 아니지만 항상 옵션 만기에 1, 2주 전에는 이 만기 테이블을 보면은 지수의 변동폭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냐면요. 여기에 대한 투자가 1, 2주 정도는 ETF 투자가 충분히 이 박스권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만약에 1970 정도가 상단이다. 그럼 1960부터 인버스, 즉 하락 쪽에 대한 ETF를 어느 정도 추가로 좀 실어도 되고요. 만약에 아까 목표치 상단 다음 주 만기 전에 1970을 찍는다. 인버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풀로 좀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많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내려도 ETF는 거래세도 없고요. 수수료가 좀 싼 국면.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ETF 같은 경우 뭐 온라인 수수료는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매매를 한다면은 크게 잃지 않고 단기적으로 0.5%에서 뭐 1, 2%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옵션 테이블을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로 인한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수 관련 ETF를 사실 수 있는 전략. 인버스가 아니라 만약에 밑에면은 결국에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박스권에서 전략을 세우기엔 ETF가 주식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개별 주식들은 하루에 오늘 많이 오르는 주식들 뭐 4, 5% 오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역으로 만약에 잡았을 때는 손실도 그만큼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연준의 회의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내일 모레 아무래도 ECB의 그런 회의 내용들 외부 변동성을 사실 예측하기 힘들다면은 결국에는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그리고 코스닥 개별 종목들 어제 많이 다시 또다시 상승해서 거의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그런 종목들 오늘 외국인 기관이 굳이 파는데 따라서 매수하기보단 ETF 쪽에 이런 단기 매매도 한 다음 주 만기일까지는 좀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는 매매가 되지 않나 그런 투자 전략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스피 박스권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지금 상단은 1960, 70. 그러면 오늘 같은 1960 부분에서는 하락에 좀 연동되는 ETF를 뭐 당장 매수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1961포인트입니다. 몇 포인트 안 남았는데요. 여기서 오버슈팅 돼도 크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한다면 지금부터 인버스 쪽에 좀 실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품미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그럼 밑으로 많이 내려야 20포인트, 30포인트거든요. 그 변동성, 위아래로 짧지만 그 변동성을 짧게 ETF를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역시 옵션 만기와 연계해서 보니까 또 신선한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전략까지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역시 알아보겠는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물 쪽 수급부터 살펴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적으로는 해외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개인들의 수급과의 정반대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체별로 해외 증시의 긍정 속에서 상승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게 어제와 전혀 다른 출발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현재 기준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좀 확대가 되는 척했지만 다시 매도 쪽으로 아침 출발과 함께 매도 모습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시장 출발과 함께 공격적인 매수세를 붙여주면서 신규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미결제를 축소하면서 일단은 해치성으로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야 현재 압박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2박 3일과 3박 4일에 매매 플레이 쪽에서 지난번 1900포인트 때문에서 매수 쪽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매도 청산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일은 옵션 시장 쪽에서 뭐 옵션 만기 있으니까 대부분들 얘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콜옵션 쪽에서의 개인들과 외국인들 지금 현재 식광 매도 나가고 있는 것은
기존에 저점에서 들어왔던 공격적인 원래 주체가 한 명이었는데 주체가 두 명으로 나타났던 그 공격 포지션들이 오늘 콜옵션 쪽에서 일단은 빨리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풋옵션 쪽에서 개인들이 지금 42억째의 공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하방으로 누구나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린 삼척동자도요. 웬만큼 제도권에서 1년 정도만 했으면 옵션 테이블과 다양한 거 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방 지지력 나오고 있다는 거, 하방의 이탈 부분 준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이 오늘 동시효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월말 효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 초반에 마지막 코스닥 부분,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적 부분 모멘텀, 해외적인 이벤트들을 감안해 보면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여론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하방 경직 자체가 어떻게 열릴까인데요. 저 역시도 전체적인 이론상의 베이시스 플러스 이론상의 계산법을 하면 상단은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살짝 말씀 좀 드리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차익 쪽에서 먼저 출발과 함께 이렇게 들어올려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좀 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못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이제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확대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자,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바스켓이 비울 만큼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쪽에서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비차익 쪽에서 웹도덕 현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차익이 먼저 계속 조정이 나온다라면 비차익 쪽에서도 방어하는데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차익이 먼저 들어오면서 비차익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는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변곡적인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결국은 오늘의 키는 오버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상단 밴드까지를 뚫어내고 있는 상태인 255.75를 지금 뚫어내면서 상단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오버, 오늘 이론상으로 이번에 기술적 N자형 반등폭은 종합지수상으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자리고 선물지수상은 누구나 알고 있는 255.75자리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걸린다. 여기서 감안한다라면 오늘의 종가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선물 지수가 259대, 260대까지 오버슈팅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면 될수록 눌린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막상으로 보면 255.10이죠. 이 자리를 안착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눌린 매수를 다시 한번 보자. 안착 여부 체크하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적인 현선물의 모습에서는 우상향 열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이 여파 속에서 본다라면 오늘 중요한 변곡, 이번에 N자형의 상승폭을 255.75까지 뚫어내면서 가는 상황에 수급을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간다라고 보면 이것은 현재 기준에서 선물 지수상 257대 이상 259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260은 아직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일자리 변곡에서 상단은 어디로 정할까요? 지금 올라탔긴 했지만 255.75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는 254.3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를 253.65로 설정을 하는데요. 금일 종가상 254.30을 깨고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이건 여론에서 모두 다 해석하고 있는 조정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단에서 끝나게 되면 지금은 하방 쪽에 배팅 준비라고 현금 챙길 게 아니라 상단으로 조금 더 즐길 준비를 이번 주까지는 하셔도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녹스 실적 나왔죠? 실적 개선 전망까지 지금 나오면서 주가는 이미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긴 했지만 33,000원대 오늘 볼 뻔했죠? 삼목강업, 오늘 코스닥에 새롭게 얼굴을 보여준 새내기 종목인데 자동차 서스펜션 스프링 만드는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첫날 이미 상한가에 접어드는 그런 강한 모습이고요. 공모가도 상회했습니다. STX 두산해양은요, 강덕수 회장의 지분 양도 소식에 힘입어서 간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오늘 현대백화점이 조금 부진합니다. 신현지주하고 쌍둥이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실적 우려 때문에 밀린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지 않은 영향으로 오늘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제강과 JC는 각각 최대 주주의 보유지분 매각 때문인데요. 포스코는 블록딜로 전량 매각한다는 세아제강에 관련된 지분을 오늘 세아제강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JC 역시 최대 주주인 넥슨이 이제 보유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에 JC는 훨씬 더 많은 폭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분위기가 좋은 업종목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상승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보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녹스부터 분석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녹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400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둘 다 25% 이상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가 충족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에 더 추가적인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 2분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주력 사업인 연성 회로비판 필름에서 꾸준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신제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28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 1분기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녹스 추가적인 실적 기대 전망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00원 선 아래에서는 주식 분할 매수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업종목은 삼목광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용 서스펜션 스프링 제조업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인데요.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모가가 2,600원이었는데 우선 그것보다 32% 높은 시초가 3,440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장 초반부터 상한가 잠시 이탈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3,955원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삼목광업 매출액 보시면은 64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지금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이제 현대차그룹 관계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좀 높은 영업이익률 보이고 있어서 해당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후로 공모주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가능성 존재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업종목은 STX 조선해양인데요. 강덕수 회장이 지금 회사 회생 위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분 포기라든지 경영권 위임, 매골 구선 협상 채권단과 협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이제 같이 채권단 등도 이제 과거에 금호 아시아나그룹 적용했었던 방식으로 자금 지원이라든지 구조조정 방식 적용해서 STX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좀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TX 자체적으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중국 STX 다렌조선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금 구조조정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을 5%라든지 10% 내외로 굉장히 짧게 잡고 좀 단기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 개선 전망까지 있었던 이녹스는 32,000원 밑에서 분할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분석 듣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락 첫 종목으로 현대백화점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여파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전일보다 2.4% 하락한 16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백화점이 1분기 매출 증가폭이 제한적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상보다 부진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1,048억에 그쳤는데요. 컨센서스가 1,261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그 가파른 실적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백화점 3사 중에서 개선폭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부분, 그렇다면 실적 개선 추세가 5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큰 실망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계 매도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국계 매도 강도를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많이 빠졌다고 바로 들이대기보다는 그래도 외국계 매도가 좀 약화되는 국면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오늘 세아제강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3,000원 하락해서 10만 8,0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보유 중인 세아제강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로 하고 우리투자증권 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할인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10% 정도 할인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여파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현재는 2%가량의 지금 하락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분 인수 기간에 대해서 1개월간 보호 예수를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아제강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유동 주식수 부분이 일부 해소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낮아진 여령 강판 가격으로 인해서 2분기에도 안정적인 롤마진 확보가 가능하고 여전히 싸다. 그리고 신규 설비 가동 등 이슈로 인한다면 실적 개선 요인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013년 기준으로 올해 PER이 4.5배에서 5배 정도로 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JC 말씀드리겠습니다. JC 오늘 악세가 나왔죠. 현재 11% 정도 하락한 15,900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였던 넥슨이 지분 14.7%를 코FC 스카이레이크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 주주가 넥슨에서 스카이레이크로 변경 예정이고요. 넥슨의 잔여 지분은 14.29%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당 18,000원에 총액이 311억 원이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은 아직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악재가 노출이 됐습니다.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거래량이 116만 주 정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국면에서 급락하는 국면에서는 여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서 바닥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신규 매수는 자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종목 분석 들어봤는데 세아제강은 매수가 지금 가능하고 현대백화점은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체크하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JC는 아직까지 조금 접근을 자제했으면이라는 의견 강보경 대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60선 거의 다 맞네요. 1959.24.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많이들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이다. 이미 바닥을 찍고 코스피 61선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잘 보자라고 하셨고요.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향후 코스피의 강세 업종을 잘 살펴야만 코스피가 더 빨리 가는지 여기서 코스닥이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고 유창희 대표님은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 체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김지환 센터장님은 5월 증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5월달 단기 상승폭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IT와 유통업종에 관심을 주문하시기도 했고요. 박재민 PB팀장님은 오늘 옵션 만기 테이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벤트 확인 후 대응하자, 옵션 만기 전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지 전문가 공감도 체크합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감도부터 표시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강세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그리고 음식료 업종,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업종별로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올 5월달, 6월달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2분기 어닝 개선 종목이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그래서 IT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 시마다 매수 후에 오늘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좋아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철강, 건설, 기계, 화학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어닝 추정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그리고 건설 산업 관련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리님만의 전략, 특별히 이제 코스닥에 있는 신고가 종목 트레이딩 전략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예, 일단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신고가 종목을 계속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하고 우리 글로벌 이머징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상당히 힘드신데요. 그 와중에서도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성장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나 엔터 그리고 미디어, 제약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제 뱅가드 펀드 블록들에 관련된 루머들이 조금 돌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 주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블록들이 사실화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코스피 시장도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NHN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익이 개선이 가시화되는 업종들 그리고 성장성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CJ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강세 업종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배팅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역시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4월 마지막 거래일 종목 하나만 관심주 알려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너무 거래할 게 없다고들 하셔서 NHN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에 매출 2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6천억 정도를 하는 회사입니다. 밸류로 따지면 이제 16배부터 22배 사이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플레이를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라인의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이제 매출 3조에 영업이익 한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된 상황에서 플랫폼과 그곳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시아를 집중적으로 지금 일본과 홍콩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스마트폰 비중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장 때까지 이제 2015년에 상장한다고 봤을 때 한 3조에서 5조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NHN의 시가총액이 한 13조 그러면 산술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가량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29만 원 수준에서 그리고 매도가는 33만 원 그리고 손절은 28만 원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러다임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벌써 오늘 한 3.5% 올랐거든요. 29만 7천 원. 괜찮겠죠? 지금 추세대를 타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추세대를 찍으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소량 들어가 보시고 조정 시에는 조금 더 분할로 매수해 보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리스크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기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목동지점 박성을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 마지막 거래일 10시 반 막 지나고 있는데 지금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개장한 지 1시간 반 만에 3,000계약 넘게 사고요. 이것이 프로그램 매수로 이어지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급등, 코스피도 1% 이상 올라 이제 막 1960을 회복을 했군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를 힐링시켜 주실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조금 전에 박성일 대리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정말 시장에 살 종목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꾸려 계시는 우리 김성원 이사님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저희가 현재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과 AS까지 먼저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종목 보시죠. 네, 김성원 이사님의 힐링 포트, 힐링이 되고 있는지 수익률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어머, 제일모직, 락앤락, 골프존, STS 반도체, KB금융 있는데 지난번에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포트에 안 담겼나 봐요. 일단 현금은 절반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좀 나뉘어서 보죠. 골프존이 10%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7만 원을 못 가고 약간 밀려서 지난주 정도의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락앤락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 플러스 수익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은 2주 정도 횡보하고 있어서 조금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7% 가까운 수익 내주고 있죠. 나머지 STS 반도체, KB금융 등의 수익도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안 잡혔군요. 안타깝네. 코스피 여기까지 왔는데 매수 실패해서 지금 포트 편입이 안 된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여기는 더 이제 자세한 AS 들어보겠습니다. KB금융 목표가 하향하실 생각인가 봐요. 이 부분도 이따가 들어보겠고요. STS 반도체는 지난주에 목표가를 6,000원으로 내렸는데 와, 수익은 괜찮네요. 5.6%. 자, 먼저 아쉬운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네. 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매수가를 제가 이제 11,1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조금 못 미치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960 중반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당분간 1900 초중반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1900선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것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나름대로 융통성이 좀 있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비싸지만 샀다라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버리지? 1900 중반에서 모르겠습니다. 1900 후반까지도 가실 수는 있는 지금 추세긴 한데 네. 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레버리지 AS 들어봤고 이제 KB금융 목표가 내리시는 이유 그리고 STS 반도체도 수익이 좋은데 오늘은 좀 거꾸로 이렇게 좀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먼저 KB금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부진한 1Q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참 부진한 주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 가격이었던 41,000원에서 36,500원으로 과감하게 목표 가격을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STS 반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오늘도 좀 급등하고요. 목표가는 내렸지만 잘 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7,000원까지 제시를 했다가 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6,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낮췄는데요. 목표 가격까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치가 9,400원으로 나왔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어서 목표가 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실 종목은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5월 3일에 1분기 실적을 공시하겠다고 예정을 되어 있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2Q, 3Q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1만원까지 목표 주가까지 계속 보유하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락앤락이죠. 락앤락 같은 경우는 추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만큼 이렇게 쭉쭉 뻗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 종합 생활용품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고 전일은 기관 매수에다가
개인도 큰 폭의 매수를 들어와서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서 35,000원까지 목표 가격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최근 골프존 카운티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사모펀드 케이스톤 파트너스와 안성에 있는 태양시티 건설 골프클럽 Q를 650억 내외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18홀 골프장이 건설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돼서 기존에 오프라인 골프장 2개를 인수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 가격 7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레버리지 못 잡았지만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종목 5개 평균 수익률 제가 말씀하신 동안 또 열심히 계산했는데 5% 넘더라고요. 보셨듯이 전 종목 모두 다 수익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롭게 편입하실 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마트고요. 3개월 정도 보유하겠습니다. 6월 14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매년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부터 정기 변경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편입이 확정적이라고 삼성증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PBR이나 12개월 예상 PER도 낮은 편이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 악재로 주가가 부진을 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나 품목 규제 등 악재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1년도에 매출이 7조 9천억에서 작년 12조 6천억으로 5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3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매출이 2.15%, 영업이익은 1.1%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말씀해 주셨던 그 같은 코스피 6월 정기 편입 얘기 같은 그런 어떤 호재 때문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은데 전일 급등을 했었어요. 가격 짚어주시죠. 네, 가격은 전일 급등한 장대 양봉의 중간 수준인 21만 원 매수가 제시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2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6월 코스피 200 전기 변경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마트가 오늘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종가 약간 눌렸지만 21만 2,500원, 21만 원 정도의 적정 매수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뵙는 우리 이사님이시니까요. 이 밖에 관심을 두고 있는 오늘 편입은 안 되지만 예비 후보군 좀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LG전자와 CJ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 지난주 레저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격도가 너무 커서 일봉상 5일선이 위치한 7,500원 내외에서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고요. 삼천리 자전거와 함께 주목할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G전자 84,000원대, CJ 14만 원대, 무엇보다 참 좋은 레저 5일선 정도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참 좋은 레저 샀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샀더라면은 26% 급등이었었는데 뭐 더 좋은 종목 많이 갖고 오시겠죠. 일단 중기적으로 포트를 이끌고 계신 김성원 이사님의 오늘 편입 종목은 이마트였고요. 예비 관심 후보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 김성원 이사님과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은 신나게 달리더니 오늘 조금 쉬고 있고요. 코스피는 1960선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이 시각 일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한 지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중국장은 참고로 내일까지 노동절 관련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오늘 일본 증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전일 휴장이었는데 오늘 다시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오늘 지표가 많이 나왔다고요? 예, 지금 일단 오늘 일본 증시 이제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42% 하락한 13,825.62엔 선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커지면서 엔화 강세 기조에 의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좀 커지면서 달러엔의 움직임은 98엔선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14,000선에서의 눌림목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14,000엔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 발표했었던 3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 0.2% 하락한 4.1%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회복된 것은 2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 4.3%의 실업률에서 4.1%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3월 실질 가구 소비 지출 또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 가구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보이면서 증가세는 3개월 연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000엔선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단기간에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14,000엔선 내외에서의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저 덕분에 소비가 좀 늘긴 했지만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엔달러 환율까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정훈 부장님의 시초가 종목은 바로 디스플레이텍이었죠. LCD 모듈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보급형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로 LCD가 채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면적도 커지고 있고 피처폰 대비 스마트폰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요즘에 실적 호전이 자연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3월 초 이후 외국인들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도 상당한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의 차트입니다. 보여지듯이 신고가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면 아마 소폭 하락한 전일 종가 대비 11,000원의 공략이 되셨을 거고요. 오늘 저가가 1,700원, 오늘 약간 더 올라와서 1,800원인데 아마 시초가 약간 개파락분 감안해 볼 때 전일 종가 대비 3% 넘게 빠지긴 했지만 시초가를 감안해 보면 한 2.6% 남짓 정도 아마 손실이 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손실이 줄어드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익은 아니네요. 오늘 만약 종가까지 지켜보고 승패가 나지 않으면 저희가 내일 하루 더 보겠는데 내일 또 휴장이죠. 그럼 모레까지 목요일 하루 더 보고 디스플레이텍 승패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드렸고요. 오늘은 그저 삼성전자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지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얼마나 조정을 보일까요?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